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죠? 자, 오늘은 남은 문화재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돌장승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돌로 만든 우리가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뭐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길가에서도 장승을 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남원에서도 이런 문화 유적이 많이 있기에 선생님이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짧은 시간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유해보고 선생님이 내는 퀴즈에 대해서도 한번 댓글을 달아주기 바래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봐야 될 것은요. 용성관에 있는 용성관 성물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서 제10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용성초등학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용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실제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용성관의 이 모습이 조금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물이 남아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 모양은 어떤 동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나요? 어떤 형상이 생각나나요? 어떤 친구는 용 모양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도깨비 모양의 이 문양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지금 성물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용성초등학교 그 계단으로 쓰고 있는 그 계단 1기만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7월 15일 날 그 성물 29기로 이렇게 추가 지정을 한 이 모양인데요. 사실은 여기 정문으로 들어가는 이 계단의 이 부분으로 지금 여기 오른쪽, 저기 왼쪽, 오른쪽이 지금 같이 쓰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용성초등학교에 계단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계단에 보여지고 있는 이것이 용성관의 성물로서 또 보물 제 104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용성관은 용도가 뭐였느냐라고 보면요. 조선시대 때 관원들이 썼던 이 숙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규모가 굉장히 웅장해가지고 남원 광안리라든지 광업리 묘라든지 함께 이 고대 건물에 3절로 분류했을 정도였는데 이 조선 태조에 전패가 여기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전패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를 갖다가 새긴 이 나무 패로 왕의 이 왕정을 모셨던 곳을 말을 하죠. 그래서 한때는 흉문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이 용성관이었었는데요. 이게 그때 정유재란 때 불이 타버리고 난 다음에 몇 차례의 보수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표면에 있는 이 도깨비상의 이 조각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이제 타고 남은 불에 타가지고 남은 것은 지금의 이 기단만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 용성관터는 바로 어디 학교에? 용성초등학교에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용성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자리에 용성초등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성초등학교의 본관 이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무엇이 바로 이 용성관 성물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정확한 그 용성관이 설립했던 이 시기는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신문왕이 왕이 돼서 한 11년 정도에 됐을 때 몇 차례의 어떤 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물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그래도 이제 알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추정은 신문왕 때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여기를 바로 이제 객사로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사로 써가지고 여기에 그 한때 조선 태조에 전패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
뭐라고요? 네, 어떤 친구가 말해주네요. 혈민관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에 이 전패가 있는 이곳을 바로 이제 광해군 12년에 제열입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리고 이제 윤민관이라고 하는 흉민관을 제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화재로 이게 소실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숙종 때도 이 정동설이 다시 여기 용성관을 제거를 해서 숙종 때 이 부사 정엽이 이 도청을 완성하는 이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6.25 폭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소되는 그 6.25 폭격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소되는 이런 비운을 맞게 되는데 용성가는 그 규모가 굉장히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활루나 광암리와 더불어 가지고 3절로 불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싶고요. 지금 용성초등학교 학교 본관에 계단에 있는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 예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은 바로 용성관의 모습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용성관의 그 계단의 모습에는 바로 이제 용성관 성물은 남아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남은 이제 용성 초등학교를 한번 들어가서 정문의 계단을 올라가 보시면은요, 이 용성관에는 이런 그 유래가 있다라는 거,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던 이런 자료였다라는 것들을 보면 되고, 한때는 흉민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용성관의 옛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아까 우리 테마가 나무를 돌장승으로 해서 말을 해줬죠. 근데 이 돌장승에서 어떤 장승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면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요. 실상사 돌장승으로서 대장군과 바로 이제 상원주 장군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면은 중요 민속 자료로 15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산내면에 있는 바로 그 입성리라고 하는 곳에 그 실상사가 있죠. 실상사 돌장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사를 가기 보면은 해탈교라는 게 있어요. 그 해탈교를 건너기 직전에 돌장성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 원래는 이 돌장성들이 마주보고 있는 돌장성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6년 네, 홍수 때 떠내려가서 떠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높이가 약 3m 정도 보기 드물게 큰 장승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옹호금 금사 식기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씨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수염을 따가지고 이렇게 따서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려 놨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보면은 번거지 모자 같은 것들이 써 있고, 그리고 이마는 이게 찌푸린 모습, 그리고 물안경을 쓴 것처럼 이렇게 눈이 톡 튀어나온 것이 특징이 있죠. 그리고 코도 보면은 뭐 주먹처럼 주먹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먹코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입술 밖으로 드러난 이빨이 보면은 가까이 여기에서는 참 자세히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굵고 송곳니가 이렇게 길게 팔자로 나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준 듯한 이런 힘줄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기교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해탈교를 딱 건너면 그 두 돌장군이 서 있었는데 왼쪽 밑에 있는 장승이 대장군이고 또 마주하고 있는 장승이 상원 주장군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각자 글씨가 다 새겨져 있어요. 네, 각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옹정 3년 을사 3월 입동견이라고 하는 바로 상원 주장군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요. 그 옹정 3년 1725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높이는 한 2.5, 2.5에 이 높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수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코나 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꽤 이렇게 무서운 인상으로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또 미간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불상의 백호와 같은 둥글둥글 도드라진 이런 점이 있다라는, 도드라진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 되게 독특한 이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삐뚤어진 잎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조소하는 듯한 이런 표정을 볼 수가 있고, 상원 주장군은 눈알이 동그랗게 튀어나왔으면서 역시 미간 사이에서 대장군처럼 이렇게 보이는 동그란 점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장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실제로 이 화면상보다는 실제로 가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의 이런 모습들이 더 정교하게 아마 보일 거라는 거, 이제 직접 가서 보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보다 더 이제 정교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승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장승은 그 남자의 어떤 모두 그 남자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귀신 쫓는 이 장승들이 표정이 굉장히 험상궂다. 오히려 막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요, 특징이 험상궂은 이런 표정도 있지만, 또 이제 실장사의 석장생이라고 하는 이 장승은요, 또 반대로 굉장히 익살스러운 그런 장승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장승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남원에 많이 있는데, 실상사의 이제 그 장승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승들은 지금 4개의 장승들이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이 이 4개의 장성, 이제 곰포리 장군, 그리고 또 이제, 곰포리 장군 중에서도 돌장군과 돌장승과 또 이렇게 또 4개의 사번까지 그 장승들을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데요. 이건 운봉면 쪽에 외곽을 가다 보면 곰포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곰포리 입구에 가면은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장승이, 사기 장승이 있다라는 거. 한 마을에 4개의 장승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는지. 근데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이 장승들이 대장군이라고 하는 명문이 있고,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윤곽이 지금은 그렇게 막 선명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역력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도 크고, 코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대장군이나 또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줬던 남원 실상사 앞에 그 연대가 비슷한 거라고 해가지고, 옹장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갑자년, 몇월몇일, 이렇게, 명문이 있기는 하지만, 갑자년이 어느 때를 이루는지는 몰라서 앞에 옹정 3년이라는 연대가 먼기된 장승이 있었죠. 그, 그것과 똑같이 대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갑자년에 1747년, 44년 정도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나 코가 굉장히 콧구멍, 뭐 수염 이런 것들이 조각되어 있는 게 여기서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사실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판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가 크다라는 거, 귀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손을 맞잡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런 맞잡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 추정할 수가 있고 선명하게 또 보이는 이런 눈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돌장승은 왜 세워놨다고 그랬을까요? 아까 그러죠. 이런 그 대부분 보면 이 장승들은 남자의 어떤 험악한 얼굴, 여기서 막 믿음직스럽고 우악스러운 남자 형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는데 귀신을 쫓을 때, 마을의 애군을 쫓을 때 쓰는 그 장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들이 때로는 험악하고 때로는 험상궂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이런 장승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곡리 돌장승, 그리고 유곡리에 있는 돌장승 2개와 의리리 돌장승 해서 선생님이 2개씩 이렇게 나눠봤는데, 1번, 2번은 유곡리, 3번, 4번은 의지리에 있는 돌장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곡리 하면은 여러분들 인월에 가면은요, 인월 북쪽으로 한 달리다 보면은 유곡리에 보면은 닭실마을, 그 새마을 창고라는 게 있어요. 창고 바로 앞에 그 돌장성 두 기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수영을 어때요? 길게 들여놓다라는 게 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천하대장군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 창고 쪽에 있는 장소는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금이 흉측하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논 쪽에 있는 이 돌장식은 얼굴이 좀 길쭉하게 되어 있고 통방울 같은 눈을 좀 무섭게 뜨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곡리에 있는 이 돌장성의 두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아영면에 가면 의지리 돌장군이라고 해가지고 경남 함양하고 이웃하고 있는 아영면이 있어요. 그 의지리에 계암주 마을에도 이 돌장성이 두 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새긴 거, 뭐, 여기 보기 자연석으로, 음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 새긴 거보다 별다르게 크게 있는 건 없는데, 이게 수염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있을 그 정도는 된다라는 거.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돌장승의 고양이 수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염이 조각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각 마을에 여기는 인월면에 있는 인월면 유흥리 등장지이고 여기에 있는 의지리는 바로 아영면에 있는 돌장승의 두기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천 호기리에 돌장승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이제 전라북도 민속자료 16호라고 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를 보면은요. 조선시대라는 것들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육모정에서 이렇게 쭉 올라다 보면 5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 하천 옆에 위치해 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미륵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형태는 약간 목이 없이 원숭이형 같은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고 가슴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보이고 머리에는 페레니 같은 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둥글고 코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볼이 불룩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쪽에서는 작은 귀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웃상이에요. 우리가 왜 웃는 상이다 하는 웃상 있죠? 그 웃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승에 대한 유래는 바로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옛날에 그 여인의 꿈에 이 미륵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을 테니까 집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이 미륵을 위한 집을 지어줬다라는 이런 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숙장승의 근처에는요, 다 논 속에 있는데, 논 안에 있는데, 1850년 경에 이 김씨 집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김근수 씨가 이렇게 석장에 있는 이곳에다가 지금 있는 곳에다가 세워가지고는 매년 7월 7일이 되면 김씨 가문의 자손들은요 여기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 그 집안이 이게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앞에 보여줬던 용성관 성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물을 우리가 많이 봤죠. 바로 이제 그 곰포리에 있는 돌장승과 그 여기에 있는 유곡리 돌장승 그리고 의지리에 있는 돌장승이 있어요. 그리고 주천 호기리에도 이런 돌장승이 있는데 김씨 집안이 여기를 1850년경에 이걸 옮겨 놓아서 저를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의 이름이 김근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나왔던 용성관 성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용성관 성물은 어느 학교에, 지금 현 어느 학교에 있으며, 두 번째 질문. 그 성물의 문양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과 남원에 있는 이런 그 민속 자료에 대해서 돌 장승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즐겁고 유익한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